안녕하십니까, 황동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뉴스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런데요. 묻지도 않고 내 집 강제로 가로주택 사업 곳곳 원성 무슨 일이라는 동아닷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소규모 주택 재건축이나 소규모 재개발이나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데 들어갔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통 내가 이제 어떤 낡은 건물 하나 사가지고 철거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뭐 상가 세를 받겠다, 아니면 원룸을 만들어서 세를 받겠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노후 자금으로 내가 이제 뭐 퇴직금을 받았다던가 그동안 젊었을 때 벌어둔 돈으로 뭐 조그맣게나마 이제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세를 받아서 내가 이제 생활비로 쓰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내가 새로 짓고 있는 상가 건물 또는 내가 이미 지어서 몇 년 되지도 않는 원룸 건물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또는 소규모 주택 재건축 사업의 사업구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조만간 철거돼야 된다. 사업에 조합에 뭐 동의할지 안 할지 선택해라. 동의 안 하면 또 매도 청구까지 된다. 라는 통보를 받아서 분통을 터뜨린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경우들을 저희도 사건에서 많이 보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법, 이런 이제 법이 있는데, 뭐 빈집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도시정비법,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특별법입니다. 왜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주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규정을 하는데, 여기서 뭐 많이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정비사업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추진위원회가 다시 이제 조합으로 설립이 되고, 조합이 사업계획 승인도 받고, 관리처분계획 승인, 뭐 2주 철거한 다음에 착공해서 완공하고 이제 이전 고시까지 하고, 뭐 조합 해산, 뭐 청산, 이렇게까지 가는 아주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엄격한 절차를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나는 사업장은 잘 정비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그 기존에 이제 입지가 일단 좋아야 되겠죠. 정비 사업을 하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려면 입지가 좋은 곳에 세대수,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지만 그걸 추진하는 동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수익성이 있어야지만 기존 주민들도 적어도 부담금을 적게 내거나, 아니 분담금 돌려받는 돈이 많거나, 아니게 되면은 이제 그 건설사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확정 지분제 이런 걸 많이 하는 경우에, 이게 수익성이 있어야지 자기들도 이제 지분 확정 지분을 했을 때 수익이 보장이 되니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동네가 작은 동네, 구역이 작아가지고 작은 동네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하의 이제 도로 옆에 있는 구역 같은 경우들, 연립이 주로 많이 있거나 그렇게 하죠. 이제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들은 사실 수익성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일군 건설사라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다른 시공사들이 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 수십 년 전에 지어진 뭐 주택들, 아니면은 뭐 연립주택들이 이제 난개발이 돼가지고 도로 같은 것도 꾸불꾸불하고, 이제 뭐 학교 같은 것도 제대로 이제 공급이 되지 않아서 그 동네가 슬럼화 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도시정비사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으로는, 이 법으로는 이렇게 소규모 주택을 재개발하는 게 잘 안 된다 싶어가지고 특례법을 만들어서 조금 더 이제 완화를 시켜준 겁니다. 복잡한 절차를 완화를 시켜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정비사업 뭐 기본계획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정비구역 지정도 안 해도 되고, 추진위원회도 없어도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보통 이제 뭐 주민의 80%, 소유자 80% 동의를 받고 면적의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이제 주민들 조합을 설립을 해가지고 보통 진행이 되죠. 물론 공공시행자도 있긴 하지만 이건 뭐 이제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원래대로 이제 도시정비법상으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뭐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그러면 계속 주민들한테 공고가 돼요. 공고가 되고,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주민 의견 있으면 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진위원회 동의할지 안 할지 뭐 의견을 물어보세요. 쭉 절차가 2번, 3번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이 땅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나중에 이게 철거가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있고,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이제 공람공고되거나 할 때 반대를 해서 재척을 빠질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실제 그런 사건들도 합니다. 이제 기본계획에 정비구역 지정된 정도만 되고 추진위원회 단계라고 한다면 저희가 대관 업무를 해가지고 빠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조합이 설립되기도 전에 이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소규모 주택 이제 특례법상으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80% 동의를 받았다. 주로 이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지 않고 업체들이 많이 하죠. 이제 시행사들이 붙어가지고 하는데, 뭐 업무 대행사라고 하기도 하고 시행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사업 규모가 작다 보니까 난립합니다. 이게 업체들이 좀 이제 뭐 영세한 업체들 난립을 해가지고 사람들 다 돌아다니면서 도장 찍고 다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구역이 크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만 바람을 일으키면 이제 우울해가 도장 찍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동의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특히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들은 이제 자기들이 수익이 나려면, 그나마 수익이 나려면 대로변이나 코너 쪽에 있는 땅을 포함시켜야지만 당연히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상가도 분양도 하고 그래야지 아파트도 이제 진입로도 잘 들어올 거고 아파트 분양도 잘 되고 할 테니까 하는데, 상가 쪽은 아무리 낙후된 슬럼화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상가가 오래되지 않았고 또 관리도 잘 돼 있고 심지어 신축까지 돼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난 거기 들어가기 싫은데 그 구역의 안쪽에 있는 이제 노후화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머릿수도 많고 거기를 끌어들여야 자기가 이제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사업구역에 넣어버려요. 그리고 조합을 설립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코너나 대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업구역에 묶여버렸으니까 그 안에서 나를 빼고서도 80% 동의하고 3분의 2 동의해버리면 조합 설립되고 사업계획 승인 나버리게 되는 거니까 나는 내 그 사업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한 매도 청구 내 대상이 돼버리는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작년에 이제 법이 좀 개정돼가지고 뭐 소규모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뭐 구역 지정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그 동의 요건도 좀 강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그런 것도 없고 소규모 주택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래서 시행사 아니면 업무 대행사 와가지고 이 동네 할만하다 해가지고 사람들 OS 써가지고 이제 막 동의 받고 이래버리면 그냥 나도 모르게 끌려가 버리는, 마치 지역주택조합 비슷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공공 규제가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 규제가 적으니까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그래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돼가지고 슬럼화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가 맞기는 맞는데, 이렇게 내 의사와 관계없이 새 건물이거나 아니면 나 진짜 하기 싫은데도 그냥 끌려 들어가는, 공공이 전혀 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관여를 하지 않고 주민들끼리 알아서 하게 냅두는 이런 것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법 개정이 돼야 되는 것 같고, 현재는 법 개정이 안 됐으니까요. 저희가 이런 사건을 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일단은 사업 진행 단계를 한번 봅니다. 근데 사업계획 승인까지 나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그때 쉽지 않고 매도 청구해서 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고 나가는 걸로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고, 아직 조합이 이제 설립되기 직전 단계나 조합이 설립되자마자 진행이 잘 안 된 단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관 업무를 합니다. 다 관할 구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조합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이거는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이고, 그다음에 보통 조합들이 이제 이런 대로변이나 코너변에는 근린 상가를 새로 짓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의뢰인들은 이미 상가를 근린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굳이 이걸 철거해가지고 다시 만들면 돈은 조합이 벌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 아니냐, 왜 멀쩡한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다시 지었냐, 그럼 냅둬라, 우리가 아파트 새로 지어지면 우리 상가 건물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그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신 분들은 뭐 전문 변호사한테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신문 기사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